지구에서 친구 없는 왕따를 만들겠다.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사우디에 한 말입니다. 그랬던 바이든이 아쉬운 소리를 하기 위해서 사우디를 방문합니다.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해서 하려는 것은 미국이 늘 하던 대로 폼 잡고 질책하고 머리 쓰다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굽혀서 불편한 관계를 털고 석유를 더 생산해 달라고 부탁하고 사정해서 고유가의 즐거운 나날을 보내는 사우디에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사우디가 양보를 하려면 양보를 가능하게 할 만큼 미국은 이런저런 양보를 해야만 합니다. 아랍권에서 서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과 사우디는 어차피 서로가 서로를 버리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버리지는 못해도 이왕이면 서로에게 존중받고 싶어하고 그동안 사우디는 맹목적이라고 할 만큼 미국의 아랍 정책에 협조했었고 이란과 맞서는 대등한 위치로 사우디의 체면을 미국은 살려주었습니다. 반정부 언론인 피살 사건에 사우디 왕실이 개입되었다는 뉴스를 외면할 수도 있었지만 백악관은 사우디를 길들일 사건으로 바라보았고 사우디는 그런 미국의 빈정이 상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물가 행진이 심상치 않자 미국은 여러 차례 사우디의 증산을 부탁했고 산유국 모임에서 증산 분위기를 띄워달라며 부탁했지만 사우디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방관자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부탁하고 싶으면 찾아와서 정중히 사과하고 사우디 체면을 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방관자처럼 나몰라라 하는 사우디의 행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사우디는 고유가 행진에 아쉬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에 하나 사우디가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로 나가고 미국을 중국과 대등하게 놓고 외교를 하게 되면 미국엔 그야말로 날벼락이 되어버립니다. 사우디가 그럴 가능성이 아주 적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백악관이 말만으로는 안 된다 판단했고 바이든이 직접 사우디를 찾게 된 것입니다. 사우디 외교가 미국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우디를 비난하고 멀리했던 바이든의 속이 무척이나 불편하겠지요. 바이든은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 혼자서 어지간한 나라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릴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전쟁이 없고 코로나 팬데믹이 없었다면 사우디가 미국에 버티지 못했겠지만 지금 국제 정세와 국내 상황은 미국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와 군사에서 1등 국가이면서 강대국 순위 9위의 나라, 대한민국 보수층에는 정신적 지주가 되는 미국이지만 사우디에 굽혀야 할 때 주저없이 굽히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내세우던 인권 가치를 잠시 뒤로 미루고 사우디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백악관에서는 사우디 방문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사우디 방문이 지지층에 환영받을 수 없는 일이고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바이든이 추구하는 개인의 정치적 신념과 정당의 가치를 뒤로 물리고 있습니다. 부러움이 생기기도 하는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석유와 천연가스, 곡물이 부족하지 않은 나라임에도 내부에서 사태를 해결하는 것에 역부족을 느끼고 불편한 방문을 감수하면서까지 밖으로 나가 고물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한다는 뉴스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에 사우디를 방문한다는 발표 역시 사실상 이 물가 대책 차원에서 가는 거라고 보고 있죠? 네, 그간 바이든 정부는 사우디에 냉랭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까슈쿠지를 암살한 배후에 사우디 왕실이 있다며 인권 상황을 문제 삼아 왔는데요. 사우디는 여전히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도 이번에 왜 초청에 응한 건지 와닿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미국 당국자들이 꺼낸 단어는 이익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Human rights is always on the table. So too are the interests of the American people. And these two things can be, and I would say must be, complementary. 고공행진 중인 기름값이 지금 미국 내 인플레이션의 핵심 요인인데요. 유가 안정을 위해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의 증산을 요청하면서 미국이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여당에선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정부와 여당은 우리나라가 해외로 나가서 시장을 움직일 만한 힘이 없다 스스로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상황을 국내 조치만으로 해결이 아닌 최악으로만 가지 말자며 버티려는 대책이 전부이거나 이전 정부 탓이라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에 보이지 않습니다. 민생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 여당의 시각은 화물연대 파업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건 노사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늘 개입해서 또 여론을 따라가서 이렇게 너무 그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국토부 장관은 당사자 간에 해결할 일이라며 사태를 키웠습니다. 사용자로서 또는 저희가 운임을 결정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 노동자 몇 명을 체포하고 구속시키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산업 현장에서 문제가 심각해지자 결국 국토부가 나서서 합의해야만 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보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존재의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통치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부 여당이 제대로 알고는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면서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충분한 인수위 기간을 가졌습니다. 국내외 현안을 살피고 대응 방안과 정책을 만들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외에 대통령직을 연임한 사람이 없는데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럼에도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다는 말을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서 들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를 포함하면 3개월이고 취임일로 보면 1개월이 넘은 시점까지 물가가 안정될 어떤 모습도 국내외적으로 없었지만 당정청이 한자리에 모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모습이 이제서야 보여질 만큼 안일했습니다. 국내 정치권의 대응 모습도 MBC 뉴스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솟는 물가에 정치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고요.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의 한 마트를 찾아서 체감 물가를 점검했습니다. 물가 인상의 책임을 놓고선 서로의 탓이라면서 공방을 벌였는데요.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열린 당정대 협의회 논의는 치솟는 물가 대책에 집중됐습니다. 여당은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인세 인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가를 잡는 동시에 치솟는 물가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하라고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예컨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 다만 전기요금의 경우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진작에 올렸어야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억누른 탓이 크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대통령실도 비상경제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힌 가운데 내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폭이 결정된 뒤에는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금감원, 금융위 수장이 만나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서울 영등포의 마트를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살폈습니다. 얼마나 그러게요. 민주당 의원들은 통계상 물가는 5.5% 올랐다는데 체감 물가는 20-30% 오른 느낌이라며 여당이 내놓은 대안들은 마땅치 않아 보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요즘 그래서 장포족, 장보기를 포기한 사람들 이런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좀 더 책임 있게 이 상황을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 또 총체적 경제 위기에 한가롭게 영화 보고 빵 사는 대통령을 보는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면서 야당이지만 민주당도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할 테니 머리를 맞대자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